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낙폭을 좀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장 초반보다 지금 2367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1% 안쪽까지 하락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좀 반등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발 급락이 우리 시장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모습도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도 보여지고요. 금요일입니다. 요일의 특성도 있고요. 고민들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1-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노란톡이고요.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박원재, 또 서울경제TV 허반석 이렇게 입력을 하시거나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 가운데 라이브 채널 함께 들어옵니다. 라이브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또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는 종목 상담 이용 가능하니까요.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암호화폐 시세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추이캐스터입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미디어 금색재경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이슈 탑3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세 가지 기사 만나보시죠. 브라질이 2022년 전까지 디지털 화폐를 정식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요, 러시아가 가상자산 거래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비엔나 증권거래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지수 상품을 상장했다는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먼저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2022년 전까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브라질은 실시간 지불 시스템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통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브라질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연구 TF 최종 보고서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러시아 재무부가 가상자산 채굴은 허용화돼 거래는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골자로 하는데요. 채굴자들이 가상자산으로 보수를 받는 것 또한 금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증권거래소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상장지수 상품을 상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상품을 상장한 것인데요. 이로써 앞으로 유럽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구매할 필요 없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사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기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보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11,000달러 지지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3.50% 하락해서 1,200만 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도 살펴보겠습니다. 5% 가까이 빠집니다. 472만 2,622원입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역시 모두 하락세입니다. 샌비트 타임존이 10% 넘게 하락해서 163원이고요. 오미세고 또한 많이 빠집니다. 12.84% 빠져서 4,158원입니다. 마지막 코인들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더코인이 8.66% 떨어집니다. 213원이고요. 라이트코인 12.63%가 빠지네요. 59,147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리뷰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중인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02-3153-2611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이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예,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원재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할게요. 문자 상담부터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화신 2,620원의 비중은 5% 많지는 않습니다. 허 위원님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화신 2,620원의 비중이 5%시네요. 2,620원에 5% 보겠습니다. 지금 뭐 가격이 높다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최저점 3월 최저점 이후에 반등하는 부분에서 따라가셨는지 뭐 제가 표시를 해보자면 3월 최저점 이후에 반등할 때 한번 따라가신 건지 아니면 이미 떨어질 때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버텨오신 건지 뭐 여쭙고 싶으나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이어보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 2,620원까지는 올라올 여지가 상당합니다. 다만 2,620원 이상의 권역에서는 수익 실현을 조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 적어도 2,250원 구간, 현 구간에서 조금 더 밀리는 구간, 2,250원까지 밀리게 된다면 비중이 적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보는 건 어떨까 싶으신데요. 너무 과도하게 비중을 실기보다는 사신 만큼 정도, 비중 10% 정도까지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매수가 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 2분기 실적이 양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기업을 보면 부채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보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짧게만 본다 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비중이 적으시니까 조금 비중을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매수가 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2,620원, 2,600원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조금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뭐 거래량도 죽어 있고 그다음에 이슈를 받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고유의 가치와 현재 이슈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단가를 조금 낮추셔서 매수가 2,62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제약 17,000원에 비중은 20%. 제약주 들어와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제약주는 뭐 이슈 따라가는데요. 동성제약도 이슈가 참 많은 종목이에요. 여러 가지 치료제가 나온다라면 앞장서서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계속 횡보하는 중이네요. 17,000원에 살짝 물리셨는데 제약주는 어차피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번씩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제약주에 대해서는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제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더나도 그렇고 곧 양산을 한다래요. 그러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많이 주춤할 수 있으니까 취득가 오면은 취득가 올지 모르겠는데 16,000원 수준에서는 일단 빠져나오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취득가까지 가면 좋겠지만 16,000원 정도만 보여도 정리를 하고 내려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갑니다. 자, 보여주세요. 이번 종목은 SK홀딩스 18,200원의 비중은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SK홀딩스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SK홀딩스라는 종목이 근데 지주사 말하는 거 아닌가요? SK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SK 지주사를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면 지금 가격대가 20만 원 전후일 텐데 SK홀딩스를 어떤 종목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예, 다음 종목부터 갈까요, 저희가? 예.
이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서 조금 더 종목명을 확실하게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하는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삼성중공업 5,410원의 비중은 10%인데 삼성중공업을 허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네. 삼성중공업 매수가 5,410원의 10% 구간이시고요. 매수를 마찬가지로 3월 전저점에서 잡으셨는지 아니면 최근 횡보 구간에서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선업황이 살아날 것으로 보는 부분들이 대다수고 CNG 선이나 이런 수주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해운업계의 향후 성장성은 다시 반등을 온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중공업도 최근 이슈들을 보면 양호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높지 않으시고 안전하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410원은 단기간에라도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오래 가지고 가실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6,500원 이상 7,000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업황에 따라서 이제 살아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조금 지수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종목이고 어차피 조선업에 대한 수주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수가도 높지 않으시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6,500원까지는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듣고 왔습니다.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0082나 023153-2611, 2612번 지금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아모레 퍼시픽이요. 예, 아모레퍼시픽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16만 9천 원에 40%요. 16만 9천 원에 40%. 딱 지금 가격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을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아니에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오랫동안 갖고 계셨군요. 예. 최근 흐름하고 좀 안 맞아서 좀 답답하시겠어요. 갈 듯 같아서 안 가고 자꾸 네. 제재를 물리고. 시장이 이렇게 흐름이 한번 벗어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그 아모레 퍼시픽은 한때는 굉장히 그 한국 대표하는 뷰티 기업으로 각광을 받아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는데 코로나19가 나오면서 화장을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출이 안 좋아요.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코로나19에 익숙해져서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처럼 아모레 퍼시픽이 주도주가 될 확률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아쉽지만은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아서 한 19만 원 오면은 이익을 실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19만 원이요? 네. 그리고 좀 흐름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조선주 쪽으로다가 어떻게 좀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조선주도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섹터고요. 예. 지금 섹터는 조금 뭐 너무 과도하게 올랐습니다만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종목이 주도주일 수밖에 없고요. 그쪽 섹터는 너무 올랐으니까 부담스럽다면은 산업재 쪽에서 좀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같이 갖고 있는 거, 뭐 자동차가 좀 근사한데 그런 쪽이나 이제 수소 밸류 체인에 부품을 공급하는 쪽 그런 쪽 가면은 싼 기업이 좀 많고 성장이 있는 쪽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아, 자동차 쪽 관련 쪽으로요? 네, 자동차는 근데 종목 선정을 신중히 하셔야 되니까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전문가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전화 상담 또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종목이 NHN. NHN이요. 예.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게 7월 28일 날 82,600원, 15%. 15%, 82,600원에 15% 어떻게 할까요, 호 의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NHN 비중을 몇 퍼센트 들고 계시다고요? 15%예요. 15%요. 예. 네, 오늘 이제 좀 급등이 나오고 기관 예. 쪽에서도 수급이 양호하게 잡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전자상거래 페이코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휴대폰에서도 결제가 되고 신용카드도 연계가 되고 뭐 예. 삼성페이나 이런 전자결제 서비스를 NHN에서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이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원래 영위하던 사업이 티켓 링크 같은 경우에 온라인 콘서트 예매 같은 것도 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서는 매출이 조금 어려운 반면에 다행히도 전자결제 쪽에서는 매출이 또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 조정장에도 기관에서 대량으로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분석이 되고요. 차트상으로도 오늘 바닥점에서 이렇게 사서 들어오는 모습이 딱 포착이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매수가 위로는 짧은 시간 안에도 올라올 수 있는 부근이거든요. 예. 주의하셔야 될 구간을 제가 짚어드리면 9만 원 권역 위에서는 고점 형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보셨다고 하면 9만 원 언저리에서는 8만 5천 원 윗 부분에서는 내가 장기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수익을 실현할 것인가. 지금 7월 말쯤에 이제 매수를 하셨잖아요. 예. 8만 5천 원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장기로 더 가지고 가볼까 아니면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할까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상담 또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백대님 고생이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보강약품에도 38,000원이야, 20%. 구강약품 38,000원에 20% 지금 조금 손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대님 고생이 많으셔.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하시면 좀 수익이 나야 재미가 있으신데 좀 살짝 걸려가지고 네. 부강약품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한 10일 됐나? 그럼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예.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 이슈를 받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그 제약바이오가 이제 요새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지난 여름 동안 아주 뜨겁게 올랐거든요. 예. 이게 이제 뭐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직도 확산이 멈추질 않고 있고. 그런데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남미 쪽에 이제 확산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략으로 백신을 그냥 양산시킬 예정이거든요. 예. 그런 치료제나 백신은 먼저 나오는 놈이 다 먹어요. 예. 나중에 들어가는 놈은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부터 슬슬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먼저 백신을 내고 치료제를 내면은 뒤따라 연구해서 뭐 먼저 성공할 줄 알고 이게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예. 이제 뭐 누가 축포를 터뜨려서 백신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여타주들은 좀 타격을 받는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손절매 하시기는 아쉬우니까 또 등락하거든요. 예. 취득가 이상 올라오시면 일단 좀 빠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상단을 얼마로 보세요? 글쎄요, 뭐 주가는 이러다가도 뭐 시세가 나면 제약바이오가 무섭게 시세가 나니까 지켜보시다가 뭐 4만 원권 근처 오시면 조금 수익 챙기시고 나오시죠, 뭐. 하단은 얼마로 보세요? 네? 하방을 하단. 하방이요. 하방은 지금 먼저 아래 꼴이 있는 게 33,500원이에요. 33,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꽤 위험할 수 있으니까 33,500원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023123-2611, 2612번 두 대의 전화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갑니다. 문자네요. 대상 28,000원의 비중은
높아요. 60%. 여기가 이제 음식료, 주장. 예, 식음료 쪽으로 들어가는 네. 섹터죠. 예,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28,000원 가격대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데 비중이 조금 더 부담스럽습니다. 28,000원 권역대 위에 올라오시면 일단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수 조정에 의해서 28,000원 아래로 조금 내려온 모양인데요. 그래도 안전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조금 더 활발해지고 하면 계약과 그다음에 등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시즌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더 식음료 섹터에서는 매출이 증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간편식 쪽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28,000원 권역 위로 올라왔을 때는 비중 축소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지수가 좀 꺾였는데 오늘 60일선에서 하방을 조금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기간은 아직 잡히고 있지 않지만 기타 법인에서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0일선을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권역이 차트상에서 바라보았을 때 고점 권역입니다. 3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셔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한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7일부터 20일까지네요. 2주간 연장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200명 이하로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다라는 방역 당국의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내수 부분에서 얼어붙은 부분에 대한 어떠한 또 다음 스탠스가 나올지 지원책이 나올지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저희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인가요?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요.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2만 원에 50%인데. 2만 원에 50%요. 네. 어떻게 할까요,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네. 네. 안 며칠 전에. 비중도 50%면 작지가 않으신데 혹시 왜 들어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애들이 신청해줬어요. 그러셨어요. 주식을 그렇게 막 누가 살아래서 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다행히 한글과 컴퓨터는 좋은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뭐 한글과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라이프 케어 쪽에 보호복 호흡기 뭐 이쪽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하고 맞아서 사실 좀 실적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닥에서 7,000원에서 이제 2만 원까지 왔으니까 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IT나 이런 것처럼 제약주처럼 뭐 하나 터져가지고 빵빵 터지는 그런 섹터는 아니라서 시가총액이 벌써 5천억이 넘는데 자본 총계도 이제 3,900억이니까 프리미엄을 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 여력이 조금은 더 있는데 비중이 50%나 많으셔서 한번 22,000원대 가시면은 일단 반은 좀 수익 실현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만 얼마야? 22,000원대 가시면은 반은 무조건 수익 실현하시고 혹시 올라가다가 이제 2만 원 밑으로 떨어져도 일단 취득가가 2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2만 원 취득가 다시 내려오면 거기서도 반은 줄이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2만 원 내려와도 반을 줄이시고 22,000원 올라가도 반을 줄이시겠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나머지 반만 가지고 한번 보세요. 회사는 좋은데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게 부담이라서 내년도 실적까지 지금 땡겨서 반영된 가격이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뭐 올라갈 만은 한데 50% 실으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해가지고. 하나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조금. 어떤 거요? 하나로 살았겠거든요. 하나요?
하나 29,000원 간다고 팔아야 돼. 저 시청자님 저희가 다음 분들이 또 기다리고 네, 계신데 그래요. 1일 1종목 원칙이어서 다음에 또 전화를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청자님. 네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한라홀딩스고요. 네. 네, 34,000원에 샀고요. 네. 네, 30%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34,000원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는 34,000원이니까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3주 되셨어요? 정도? 어떤 이유에서 매수하셨을까요? 아니, 이렇게 공부하다가 예. 대장도 좋고 이것도 오르면 좋을 것 같아서 샀더니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네, 한라홀딩스가 뭐 지금 딱히 올라갈 상승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확인되고 네, 네. 있는 부분들은 아직 적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참고를 하고 조금은 천천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자회사, 자동차 회사 뭐 만도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수익이 발생하면 한라홀딩스도 덩달아서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주회사니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네. 조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깝게도 적자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당장에 급하게 움직일 것으로는 뭐 수급상으로도 조금 확인이 되고는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지금 바닥 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판단이 돼요, 차트상. 그래서 지금 26,000원, 26,500원 정도 깨지지 않는 한 네네. 뭐 계속 가지고 가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아, 더 예. 떨어질 구간은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아, 네. 근데 다만 지금 사신 3만 원 권역대가 네. 거기서 이제 자꾸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비중도 30%시니까 뭐 섣불리 이거를 단가를 낮추겠다라고 뭐 이렇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네. 오늘장 같이 조금 지수가 장 초반에 빠진다. 네네. 그랬을 때에는 조금 뭐 비중을 아주 조금씩 지금 사신 게 30%면 네. 한번 사실 때 뭐 1%씩 해가지고 35%까지 뭐 비중을 조금 늘리시면서 단가를 낮추시던데 이게 조금 천천히 움직인다는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3만 원보다는 이제 매수가를 조금 낮추셔가지고 네네. 다시 3만 원이 오면 네네. 그때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셨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지루하실 테니까 뭐 급하게 단가 낮추시지 마시고 조정 깊이 나왔을 때 단가 낮추셔가지고 손절하시지 말고 3만 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한라홀딩스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한 또 이야기가 들어와 있나요? 녹십자셀. 스카이님이 보내주셨나 봐요. 5만 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녹십자셀은 면역세포 치료제를 하는 기업이죠. 제품도 나와 있어요. 이문셀 LC를 제품 품목허가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슈에 많이 민감하고요. 면역세포 치료제도 향후에 병력요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같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대감이 좀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슈받아서 간혹 뜨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좀 횡보하고 있어서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특성상 좀 끌고 가면서 시세 폭발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전략 10%시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약바이오는 실질적으로 단기로 보셨다면 이미 단기 시세는 지나갔죠. 먼저 올랐다가 지금 빠져서 하단권에 있으니까 다음 시세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셀 듣고 왔고요.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받아드립니다. 유틸렉스 33,100원에 비중은 10%. 자,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유틸렉스 33,100원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지수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바닥 권역에서 잘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변동성이 컸는데 그래도 잘 보유를 하고 계신 모습이고요.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그나마 기관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오늘 투신에서도 조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권역에서 잘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단기 고점이 아닌 일종의 저항선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같은 권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항암 치료제 이런 부분들 임상시험이나 협업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연결된다던가 뭐 삼상, 임상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앞으로 쭉 나와줘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가가 갑작스럽게 튀는 경우, 뭐 회사에서 이제 성과가 일어났을 때 튀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는 있으나 매출까지 이어지려면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횡보 기간이 그나마 좀 길기 때문에 뭐 4만 원 권역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셔도 좋고 아니라 싶으면 더 오래 한번 끌고 가셔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제약바이오주 특성상 단기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강한 슈팅이 나왔을 때 그 뉴스에 팔아라는 것 때문에 바로 상한가를 잠그거나 그러지 못하고 다시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도 연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농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 중이시지만 4만 원 권역대 3만 5천 원부터 3만 9천 원 권역에서는 수익 실현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유틸렉스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유튜브로 들어와 있습니다. SPO셀 44,650원에 비중은 1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네, 수소경제가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 테마죠. 연료전지 셀을 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발전용을 하는 두산퓨얼셀이 있고 건물과 가정용 셀을 하는 SPO셀이 있는데 그런 만큼 기대감 반영해서 충분히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은 38,000원이 먼저 지지대로 좀 단단한 편이고요. 위에 슈팅은 55,000원이 강하게 좀 맞고 있는 전고점이죠. 이 박스를 그려보면은 38,000원과 5만 원이 드는데 5만 원 가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38,000원은 손절 대응하는 마지노선으로 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PO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 2,520원의 비중 25% 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2,520원에 25% 말씀을 주셨습니다. 2,520원을 짚어보면 지금 권역이 일종의 이 부분도 상당 권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이슈로 이 회사를 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태양광이나 뭐 솔라 에너지 이쪽 부분으로 조금 접근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1년 정도 펼쳐놓고 보면 이제 매수하신 권역에서 맞고 떨어지는 단기 고점 인식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매도하시지 않으시고 잘 보유해 주셨기 때문에 저점이 인식되는 부분에서 그나마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과 그다음 차트상 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시청자님 2,520원 권역이 뭐 빠르지는 않더라도 오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종목을 장기로 가져가실 것인가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점이 인식되어 있는 2,500원 언저리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횡보 또는 이 하단선을 좀 맞춰가면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짚어드린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이나 지지선들 위주로 해서 하단 부분을 막고 상승은 하되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보다는 2,500원 이상 권역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 좀 보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한 종목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EDGC 18,050원의 비중은 70%. 지금 괴리감이 좀 있네요. 많은 비중을 들어가셨는데 예. 진단키트죠. EDGC는 자회사를 통한 진단키트가 FDA 승인을 받았어요. 솔벤트죠. 진단키트는 지금 옥석이 가려지고 있어요. 굉장히 싼 진단키트. 한 건에 5불 이렇게 하는 진단키트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가서 아마 하반기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더라도 아마 침투하는 쪽보다는 공급하는 쪽이 많아진다.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너무 고점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셔서 지금 요 하단이 무너지면 기술적으로 좀 위험합니다.
좀 대응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21선이 14,000원 수준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14,000원 밑에서는 좀 손절 대응도 일부 필요할 것 같아요. 비중 축소라도 하면서 대응하자.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15,000원대 이상에서도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진단 키트는 굉장히 옥석이 가려지는 중에 한 달 내에 옥석이 가려질 것 같으니까 사실 EDGC가 오게 될지는 2,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안 나와서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실적 잘 체크해 보시면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EDGC까지 듣고 왔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그나마 좀 잘 버텼다라고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1% 초반대의 낙폭이 지금 기록 중이고요. 그래도 2350선 위에서는 계속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 지금 장중 고점 부근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개인이 많이 사네요. 1조 2천억 원대. 지금 예탁금 규모가 60조 원 얘기가 나올 정도로 풍부합니다. 거기에 지금 카카오게임즈 IPO 들어갔던 금액들 다시 들어올 거고요. 내달에 IPO 기대감 빅히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은 굉장합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거나 지금 보합이고요.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어제 올라왔던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또 빠집니다. 일단 애플이나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 빠지면서 조금 반도체 쪽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이버 빠지고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집니다. 다음 볼까요? 네, 시총 상위주들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면면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오늘 그린 뉴딜 관련이 돼 있거나 테마성이나 아니면 정책 호재 있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는 아니지만 올라가는 종목 찾아보면 또 꽤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 또 낙폭 많이 줄이네요. 866포인트대. 오늘 조정폭이 깊지가 않은데 이 부분을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조금 이따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866 장중 고점 부근에서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밑꼬리 달고 지금 위로 올리는 모습들, 누군가 받아주는 모습이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개인이 마찬가지로 사네요. 2133억 강하게 매수 들어옵니다. 기관 외국인들 팔고 있는 물량들 꽤 있고요. 자, 다음 볼까요? 여기도 시총 상위주들은 그렇게 재미없습니다. 시즌, 알테오젠, HLB, 제넥신. 일단 오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국과 큰 틀에서 보면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불안한 모습에 장 초반에 개인들이 던지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수급이 바뀐 건데,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CJENM 어제까지 많이 올라왔죠. 최근 들어서 사실 낙폭 대비해서 CJENM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CJENM이 어제까지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차익 실현이 이렇게 나왔고 매드팩토 10%의 급등이 나온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테슬라가 그렇게 빠지지만 2차 전지 관련 부품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밑꼬리 달고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 정말 강한 건 정책 관련 호재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5G입니다. KMW 3.75%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무려 보이진 않지만 7.71% 급등 마감이 또 예상이 됩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 급락으로 출발해서 화수목은 잘 갔고요. 그러다가 오늘 급락할 것이라고 예측이 좀 장 초반까지는 됐었는데 생각보다 좀 양호하게 막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박 의원님부터 여쭤볼까요? 시장은 계속 유동성장으로 진행이 되죠. 생각보다 2,400이라는 데가 마디 지수이기 때문에 마디 지수의 역할을 이렇게 저렇게 톡톡히 하고 있고요. 보통 강세장이라 해도 10% 조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10% 조정을 주지를 않아요. 그만큼 강세장이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줄줄이 서 있는 IPO에 따라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은 계속 증시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문제는 이제 지수는 단단한데 종목별로 들어가 보면은 가는 섹터만 갑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보여주다시피 정부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정부에서 정책 추진하면서 펀드를 조정해서 아마 99년에 그랬습니다. IT 버블 때 정부에서 정책 주도로
펀딩을 해서 산업의 마중물을 삼겠다. 이런 정책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건데 정부의 정책에 맞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진작에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격 부담 없고 성장에 있는 종목이 꽤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이쪽은 포트에 당연히 담아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쪽은 여전히 이제 주도주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와 두 번째는 그동안 정말 소외받았던 섹터 중에서 이제 아마 갭을 좁히기 위해서 자동차처럼 일어나는 섹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평소에 짬짬이 발굴해 두셨다가 포트에 편입하시면은 어쨌든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계속 보강이 되면서 지수 자체도 계속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투자를 하실 때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순서 한번 잘못 어긋나면은 수익률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정책주를 갖고 있는 계좌와 그냥 정책주가 내게 아니고 그냥 구경하는 계좌는 뭐 수익률 차이가 말할 수 없이 많이 납니다.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정책에 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돋보기를 들이대고 잘 살펴보면 종목이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잠시 쉬어가는 장일 뿐 상승 추세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이슈들은 뭐 백신이나 미국의 대선 결과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판 뉴딜 펀드, 뉴딜 지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스닥 시장처럼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좀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시장 전일 미 증시의 낙폭 때문에 이제 다들 염려스럽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개장 이후에 그래도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환불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코스피도 1조 2천억 이상, 코스닥도 2천억 이상 개인들만 나홀로 매수를 해왔는데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지수가 견인된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가 100만 명 밑으로 내려온 지 한참 지났고 88만 명 정도였죠. 그래서 고용 지표도 긍정적이고 달러 인덱스, 국제 유가 40불 이상이죠. 금가격 모두 다 안정적이었다. 그래서 시장의 대폭 조정보다는 미국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또한 애플과 테슬라의 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매크로 매도가 조금 더 강하게 하락을 부추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미국의 지수 하락이 더 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지금 거리두기가 조금 일주일 연장된 부분들도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펀드, 뉴딜 지수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오늘 하루 장이었습니다. 네. 두 분께서 그래도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긍정적으로 해주셨고요. 이제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1.15% 내리면서 2368.25. 뭐 나쁘지 않게 마감한 편이고요. 두 분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스닥 봅니다. 1% 안쪽까지 좀 줄였어요. 0.93%. 866.04포인트입니다. 환율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오늘 환율은 1원 30전 올라가면서 1189원 60전에 1190원 바짝 붙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남산 알루미늄이요.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6,260원. 비중은요? 6,260원에 20%요. 네, 지금 혹시 TV 켜놓으셨죠, 시청자님? 네? TV를 볼륨을 줄이시거나 TV를 잠깐 꺼주세요. 지금 통화에서 조금 저희가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TV를 꺼주라고요. 네, TV는 꺼주시고 전화 통화만 저희만 해주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허 의원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예, 예. 6,250원이시잖아요. 60원, 60원. 6,260원이요. 예, 예. 지금 최근에 4월 달 이후에 사셨을까요? 언제 사셨을까요? 4월 달 그럴 때는 언제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막 한창 올라갈 때 사신 거죠? 예, 예. 네.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때 사셔가지고 지금처럼 조금 마음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갈 때 보면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이제 남산 네. 알미늄 이제 이낙연 대장주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고유 기업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정치적 테마 이슈로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네. 이슈들이 좀 사그러들면 지지부진하게 기간 횡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조금 옆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오르지 않고.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뭐 대선 출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또 다시 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급하게 이렇게 손절하시기보다는 예, 예. 조금 더 좀 들고 가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얼마나요? 네? 몇 달 나요?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 테마로 좀 엮여 있는 부분이라서 예, 예. 그쪽에서 이슈가 발생이 되어야 해요. 예. 근데 예. 기업 고유적으로 이제 나쁘거나 더 하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손절하시지 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예,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지지해야 될 구간에서 좀 지지를 하고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 8월 20일 어간에서도 지지할 부분들 지지해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지루하다 싶으시면 예, 예. 매수가 위로 지켜보셨다가 올라오는 날이 있으면 네. 네,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지지부진하게 지루하실 수 있는 장이 연출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정치계에서 뭔가 이슈가 나오거나 하면 남선 알루미늄 조금 더 튀는 종목이 끼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시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예, 예. 6,260원 꼭 위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데 다만 오른 다음에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하신 데 위에서는 꼭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네. 지루하더라도 좀 잘 참아보세요, 시청자님. 예. 네. 남산 알미늄 알겠습니다. 듣고 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녹십자 25만 원에 20%. 녹십자 25만 원에 20%. 지금 딱 요 정도 가격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몇시 매도를 해달란가 가져가도 될란가 모르겠네요. 아하. 좀 봐주세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근데 오늘 들었는데 네. 100주만 되는데 200주를 해보세요. 그 증권사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의해보고요. 위치가 좀 안 좋아 보이죠? 녹십자가 올라가려면은 25만 원을 좀 지키는 게 필요해요. 예. 25만 원 딱 그 가격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종가가 살짝 밀렸는데 예. 다음 주에 예, 예. 오늘 저가를 밀고 내려가면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예. 예, 녹십자는 그동안에 이제 혈장 치료제나 혈액제제 이쪽에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예.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주식은 흐름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은 살짝 좀 경계를 해야 될 흐름에 와 있어요. 예, 예. 네, 녹십자는 근데 25만 원은 꽤 중요한 가격인데 오늘 그 가격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올려줬으면 좋았는데 이제 월요일 날 한번 판단을 해보셔서 예. 25만 원 위에 올라가면은 좀 지켜보시다가 예. 25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거기서 나오시고요. 예, 예. 만약에 이제 하락해서 출발하면은 예. 호가창이 탄탄하지 않고 그러면 손절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녹십자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상담 더 가나요? 상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